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던 얘기들 같은데 조금은 특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종교를 얘기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차피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에 대한 얘기는 우리 모두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어나기를 6.25 전에 북쪽에서 태어났습니다. 북쪽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처음 입학을 했는데 그해 6.25가 터졌어요. 그해 가을에 우리 숙부님들이 피난 나올 때 저를 집안의 장자라고 특별히 데리고 나왔어요. 덕분에 서울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 대학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배를 20년을 넘게 탔는데 세상 각곳을 다 다녀봐도 사람은 사는 모습은 다 똑같더라고요. 말이가 다르고 피부가 좀 다를 뿐이지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내가 나에 대해서 어느 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풍성해지기도 하고 내 노력이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간아 가거라, 세월아 가거라. 그러다 보면 나도 가겠지.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소위 선진국이라는 유럽 사람들의 삶도 들여다보면 그래요. 똑같아요.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렇다고 아프리카에 가보면 다를까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 사회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식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뿐이죠.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기 보게 되면은 2009년도에 36개국의 14만 명의 중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딱 한 가지만 최우수가예요. 뭐냐? 우리나라는 지적 측면에서는 최고다 이거예요. 머리들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우리 민족이 유대인하고 싸우면은 비슷할 거예요. 머리가 좋기로는. 그리고 관계 사회적 면에서는 최하위. 그리고 4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해요. 그리고 시민의식은 전 세계에서 밑바닥이 됐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간단합니다. 이기주의가 극단으로 발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사회가 그래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이기주의는 세계적일 거예요. 이기주의가 발달하면서 뭐가 되느냐?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는 윤리 도덕이 파괴됩니다. 왜? 내 권리다 이거죠.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회 윤리 도덕이 파괴된 사회치고 한 번도 행복한 나라가 없습니다. 6,000년 인간 역사를 따져서 윤리 도덕이 파괴되고서 행복해진 사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풍성하고 왕성했던 때냐 하면은 권력을 쥐고 50년 이상 지나면서 윤리 도덕을 확립한 나라가 200년을 견디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또 윤리 도덕이 파괴돼요. 그럼 또 혼란이 와서 다음 어떤 사람이 또 못 살겠다 갈아가자 하고 나오니까 또 뒤집혀요. 그리고 40-50년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윤리도덕을 강조하면은 그 사회가 안정이 되면서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게 역사의 반복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뭐 지나간 얘기는 할 필요 없죠. 뭐 도둑질 해먹은 사람은 도둑질 해먹었고 그 사람도 살았고 우리도 살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윤리도덕을 확립해서 내 아들, 딸만이 아니라 내 손자, 손녀들이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 먼저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리도덕을 우리가 확립해서 그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책임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사회가 우리가 제대로 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 흐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흐름이 어떨까요? 세계 미래연구학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유엔 산하 기관으로 그런 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2050년이면 영성의 시대가 온다. 인성을 회복하라는 시대가 온다. 그 시대는 어떻게 오느냐. 그런데 학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학자는 2020년이면은 과학 논리의 시대가 끝나고 영성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성 시대가 2020년이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엊그제 MBN이라는 데서 방송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주아 씨. 안녕하세요, AI 앵커 김주하입니다. 언뜻 봐서는 저랑 똑같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발음은 정확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감성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는 듯합니다. 물론 AI 앵커가 속도 면에서는 인간인 저보다 더 빠르게 뉴스를 전해드릴 겁니다. 인간만의 온기나 감정까지 싣는 건 앞으로의 과제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날이 좀 천천히 왔으면 싶기도 합니다. 사람과 로봇이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장면입니다. 그거를 보면서 이미 우리는 AI 로봇의 시대가 되었다. 왜? 앵커가 뉴스를 하는 정도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미 로봇과 같이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고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은 이 로봇들에게 모든 일자리를 빼앗길 시대가 곧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계 미래학회에서 얘기하는 2050년에 영성회복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모든 걸 로봇에게 뺏기고 기계에게 뺏기고 인간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인성, 로봇가 가지지 못하는 것, 로봇이라는 건 AI, 즉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것, 기계일 뿐이지 감성도 없고 인성도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출세하기 위해서 지식 하면서 공부만 하다가 잃어버린 인성을 되찾아야만 기계와 같이 공존하는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인성이 없는 사람은 기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타고난 겁니다. 우리가 타고났는데 우리 두뇌에는 세 가지 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을
가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논리적이고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건 지성이에요. 감성과 지성.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영성이에요. 영성은 우리 두뇌 전체를 통괄하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지성도 키워줄 수 있고 감성도 크게 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지능이고 지성인 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영성은 우리의 평소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무의식 세계에는 나의 행동을 주관하는 것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배우고 그것이 습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습관 속에서 어떤 것이 탁 머리에 들어왔다. 그러면 무의식 세계에 있는 나의 인생관, 도덕관, 철학관 이런 것들이 나에게 바로 행동으로 넘어가도록 작용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 영의 세계예요. 내가 습관을 들여놓은 영의 세계에 나의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발현이 돼가지고 뛰쳐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행동으로 옮겨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습관들이 고쳐집니다. 이 고쳐지는 것이 내 전체에 의해서 하나의 결정체로서 내 무의식 속으로 침잠이 되면서 나의 인생관이 바뀌고 사회관이 바뀌고 철학관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의 습관을 바뀐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특히 혼자서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안 돼요. 예,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왜 어떻게 안 들을까요? 에이, 조금 이따 해. 에이, 내일 하자. 그러면서 게으름이 나를 자꾸 끌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고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제가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해보시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바로 배운 대로 바꿔요. 그것이 금방 바꿔요. 왜? 아직 습관이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영성을 개발하도록 잘 양육을 해주면은 이 사람은 커서도 인생관 자체가 굳건하게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만 듣고 고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성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전 인격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영성의 기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 그 자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건 내 자신의 삶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립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결정이 되고 행동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영성을 통해서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진호 박사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책을 만들어냈는데 안도대권 됩니다.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은 영성 개발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직업이 무엇인지, 뭐가 무엇인지 그거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인간성이 좋으냐 나쁘냐 그것만 따지게 될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무엇 때문일까요? 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성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봤는데요. 미국의 캐롤라인 리프라는 박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두뇌학을 심리두뇌학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론에 따라서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 83세가 되는 분이 계셨는데 그 83세가 된 그때부터 다시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해서 나중에는 박사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저와 같은 동문연대 여러분이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 예를 보면 80이 넘어서 90이 돼서도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가끔 신문에도 납니다. 90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왜 했느냐 하니까 내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10년 후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 나는 지금 시작함으로 10년을 앞당겨서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성을 회복하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각 사람의 인격에 관계되는 문제인 만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손녀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얘기를 마치겠습니다.